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우리의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아니, 김도훈 기자의 이 물결과 네. 혁수이고의 물결이 많이 달라요. 네. 아, 저는 파장이 짧게 저는 이렇게 아니, 되게 생동감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러분 장르 가문에서 아주 다양한 투자 방법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를 법한 아주 특별하고 매우 숭고한 투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숭고한 투자요? 숭고는 보통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투자에 궁금하시죠? 쓰지 않죠. 네.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쓴 거예요? 제가 찾은 이곳 대한민국 대표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한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특별한 돈의 흐름이 이곳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부의 변천사를 보다가 벽면 가득한 이름과 사진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기부를 한 후원자들의 이름과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사진 속 후원자들의 공통점, 바로 자신의 유산을 기부했다는 건데요. 유산을 기부해요? 유산을 기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문가를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록우산이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에서 유산 기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 팀장입니다. 유산 기부가 뭔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유산 기부라 함은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상속 대신에 공익 목적으로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기부하는 거군요. 1인 가구분들이나 혹은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 전체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유산 기부 모금액은 대략 한 4,766억 정도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산 기부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유산 기부를 선택하신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김연아 씨, 어떤 계기로 기부를 하게 됐을까요? 일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없이 살아도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자마자 계속 장사를 하고 장사가 사업화가 돼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교만함?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망할 바에야 좋은 일이나 할 걸.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기부를 하자고 해서 이후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김연아 씨. 어느 날 TV를 시청하다가 유산 기부를 알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나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천사죠. 할까 말까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다 하고 가자. 근데 그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한테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게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잘 커야 이 사회가 잘 큰다. 맞는 말씀이시죠. 지당한 말씀이죠, 정말. 그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들도 기부를 할 거예요. 자기가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한 큰 투자입니다. 작은 이 보탬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후원자님의 이야기는 나의 마지막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깊은 울림을 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나와는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산기부 상담부터 신청까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유산 기부를 상담하러 왔는데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이 초록우산의 유산 기부 이 신청을 하려면 가입 절차, 상담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초록우산에 유산기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직접 뵙고 유산기부 후원자로 등재하여 애워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는지 상당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후원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유산을 정말 인재 양성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학금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생전에 거주했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고인이 원하시는 어느 지역에서든 뜻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산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재단 유산 기부 기준으로 보면요. 2023년 후원자 수가 79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으로 138명으로 짧은 기간에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결국엔 이게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 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유산 기부가 늘어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디에 써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또 내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할 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이제 나눔이 곧 삶의 가장 숭고한 마무리다라는 생각들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유산 기부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요 점이 또 알려지면서 유산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 혜택이란 말이 귀에 딱 꽂힙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이제 유산 기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총액, 즉 과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유산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유산 기부만큼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비율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생 살아오신 아파트를 자녀분들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아파트가 현재 리모델링이 돼서 정말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시면은 그런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도 또 부모님의 의지를 이어서 뜻깊게 사용한 사례라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상속세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많게는 50%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기부를 하면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재산이 돼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상속이 오늘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날로부터 10년 전까지의 모든 재산 거래를 다 조사를 합니다. 네. 1년 전에 자녀한테 준 금액, 또 그 2년 전에 누구에게 준 금액을 다 다시 합쳐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기부한 건 합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 재산에서 뚝 잘라서 이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래서 다 더해지는데 기부한 것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아예 상속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기부를 하는 게 더 큰 이익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상속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략 뭐 한 14억 정도 세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당장 14억 현금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헐값으로라도 네. 집값을 내려서 헐값으로라도 집을 팔아야 되는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비상장 증권인 경우에는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 만약에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 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차라리 상속세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를 택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기부 가입 절차도 어렵지 않고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니 서약서를 쓰는 펜도 가벼웠습니다. 아, 실제로 신청을 하고 오셨군요. 네네.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일단 네. 이렇게 됐으면 좋은 일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 한다고는 안 썼잖아. 일단 한다고. 아니야 뭐 그럼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나눔 런이라고 해서 좀 나눔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타 원정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든지 다양한 재능 기부로도 또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 남긴 유산이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산 기부는 단순히 자산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불리는 마지막 투자인 셈인데요. 평생을 다해 모은 자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남길 바라시나요?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유산기부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네요. 단순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기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상속재산에 따라서 다 기부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요. 가상자산, 코인까지도 아무것도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이 다 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산기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생소했거든요. 그 해외에서는 유산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해외에선 상당히 활발합니다. 참여율도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보면 차이가 꽤 큰데요. 네. 이 영국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유산 기부 규모가 약 8조 원 정도, 주요 자선단체 모금 수입의 평균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도 지난해 유산 기부 규모가 약 60조 원으로 전체 기부의 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2023년 기부 총액의 약 16조 원 중 유산 기부는 전체 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여율 자체가 차이가 좀 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또 쪼개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제가 쪼개서 설명을 이번에 드려보겠습니다. 3가지로 쪼개지나요? 네. 네. 일단 서구에서는요,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요, 역사와 사회에 남기는 정신적 발자취다라는 인식이 우리보다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기부를 해도 사회 곳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3번째는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금융 설계사들이 아예 적극적으로 유산 기부를 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나라도 변화를 하겠죠? 맞습니다. 유산의 일정 비용 이상을 기부를 할 경우에는 남은 유산 상속세 감면해주는 법안 현재 논의 단계에 있고요.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 기부의 날로 선포를 하는 등 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 이제 평생 모은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던 시대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유산 기부가 여러분의 뜻을 담는 한 가지 선택지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